안녕하세요. 후마이더스 아카데미와 라라 아티스트 원장 르네입니다. 오늘은 12단계 사유법 중에서도 정말 코어, 그 에센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코어 에센스가 뭐냐면 바로 이 관찰력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어떤 방송의 예능이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나아가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입체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가장 앞서야 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지 그냥 바로 잘 만들고 잘 그림 그리고 글을 쓴다? 이 훈련에 앞서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실은 제가 관찰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찰이 뭐냐면 사전적 정의를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시면은 관찰의 정의는 이럽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랑은 다른 의미다. 그냥 본다라는 거는 내가 보이는 거, 시각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것인데, 관찰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각적인 면까지를 살피고 나만의 어떠한 필터, 나의 내 안에 어떠한 그 필터들을 다양하게 거쳐가지고 어떤 나름의 논리 정연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걸 입시 얘기를 하는데 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은 결국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혹은 넓게 관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지 아닌지가 걸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반드시 캐릭터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캐릭터가 허무맹랑하고 우리가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없을 것 같은, 혹은 주변에 없는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되게 영화에 몰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캐릭터가 내가 어디선가 본 듯한, 혹은 알 것만 같은, 혹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겠죠. 캐릭터를 창조하기 위해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미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그림을 잘 그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찰력을 먼저 기르고 표현하는 것, 나만의 표현 능력을 보여주더라도, 즉 우리가 어떤 사물을 데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물통 있어요. PPL 아니고요. 맛있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그리고 한번 보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러고 내가 한번 봤어.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1초 보고 대충 이렇게 생겼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관찰이 아니죠. 그냥 보고 그린 거죠. 자세히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관찰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거야. 요렇게 보면 질감이 요렇게 있네. 몇 각형이지? 위에는 좁은데 여기는 넓어지고 아래는 또 동그랗구나. 질감은 페트병인데 바깥이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이런 질감이고, 글자는 이렇게 써져 있구나. 색채가 어떻구나. 이 안에도 이렇게 도돌도돌한 표면이 있구나. 이런 게 바로 관찰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눈을 통해 가지고 인지를 하고,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잡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찰력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창작, 예술 작품,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어떤 미술 아니면 영상 작품은 다 그런 관찰력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예를 들면 오늘 또 여러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만약에 영화과 입시를 치르고자 하는 학생이에요.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화를 또 예를 드릴게요.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예요. 나는 변호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죠.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죠. 법정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범죄 수사 드라마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현실감이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사건과 이런 것들은 또 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몰입을 하고 진짜 같다고 느끼고 할까요?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봉준호 감독의 봉디테일 아시죠? 그럼 그 디테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겠죠. 관찰이 바로 디테일을 만들고 차별화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직접 재판도 보러 가고 아니면 직접 가기가 어려우면 적어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검색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심원, 판사, 변호사 역할, 피고인 기타 등등의 용어랑 역할들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런 공간에 대한 관찰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관찰. 저 요즘에 사실은 누구를 좀 즐겁게 보고 있냐면 유튜버 랄랄 씨를 또 제가 한 번씩 잘 보고 있답니다. 네, 랄랄 씨가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다양한 유형의 캐릭터들을 이렇게 몰입해서 이제 하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어떤 피부과나 성형외과 상담실장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 짬바와 그런 지역적인 것과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너무도 디테일하고 재밌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공감을 하죠? 이런 사람이 정말 내가 상담실장님께 이런 피부과 진료를 내가 상담을 받아본 것 같다. 그 인간의 유형들은 관찰력이 뛰어나야지만 표현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배우 뿐만 아니라 미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림 작가가 되고 싶어요. 사회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겠죠.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내가 던질 수 있는지, 우리 생태계나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난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나의 관점 무엇인지, 그런 거를 되게 인문 철학적으로 잘 얘기하려면은 다양한 상식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관찰력을 어떻게 우리가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찰력을 기를 수 있을까? 사실은 미술이 저는 모든 것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화를 하시려는 분들 중에 촬영 감독, 영화 감독 다 저는 드로잉 수업이라던가 미술 학원이라던가 미술 학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림 그린 연습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로소 관찰력이 키워져요. 미술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릴 때 우리가 데생 같은 거 해보잖아요. 한 번쯤은 소묘 같은 거 하잖아요. 아니면은 정물화 같은 걸 하잖아요. 자화상도 그려보잖아요. 아니면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거나 풍경화라도 해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내가 그냥 어떠한 대상이나 풍경을 5초 바라본 거랑 한두 시간 내내 그 장소를 보면서 어떤 인물을 막 디테일, 명암, 표정, 인상을 잡아내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 것 같은 그러한 열정으로 관찰해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질감, 그 사람의 인상과 생각까지 나타내는 거. 사진도 마찬가지죠. 그냥 플레인하게 찍는 거랑 정말 그 사람의 영혼까지를 담아낸 듯한 그 느낌. 뭐예요 그게?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훈련을 하면은 저는 어떠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잡아서 가든지 간에 다 기초와 베이스와 차별화의 그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